안녕하세요. 군형법 전문 변호사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소개하는 날인데요. 제가 군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 유학생들의 병역 관련 상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병무청에 고발된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잠시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든지 해외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려고 하다가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이 병역 의무 연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어학연수와 같이 짧은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정규 학부 과정이나 석사, 박사 과정처럼 정규 학위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있는 분들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병역법의 규정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로서 만 25세가 되는 사람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199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만 25세가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신 분들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병역법 제7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 25세가 되기 전에 유학을 가신 분들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서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이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반적인 정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전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원에 지나간 경우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4학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만 27세까지, 5학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만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최대 만 29세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으면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여권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를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만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외국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나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을 해서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부여를 받고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위 세 가지 경우에는 따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만 37세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허가기간이 왜 만 37세까지일까요? 그것은 병역법이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 의무 이행 대상자의 의무를 만 38세부터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 기간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 38세가 되는 순간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주 귀국 신고를 한다거나 1년에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입영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90년대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댄스 가수 모 씨의 경우에도 미국 영주권자였지만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이 아니라 외국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살다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와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 즉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천적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인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 부모 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즉 22세까지는 이중 국적을 인정해 주지만 22세가 되면서부터는 둘 중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남자인 이중 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즉 2002년에 태어난 이중 국적 남자의 경우에는 올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적을 이탈하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즉 군 미필 상태로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이미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고발 조치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거나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아래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